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수학 지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초등수학 지도와 원리, 자연수 개념 이해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피아제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수 개념을 위한 최소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수 보존성 습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리뷰를 하셔서 수 보존성의 의미와 그것이 수학학습에 주는 시사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 개념을 위한 최소한의 능력, 두 번째 논리수학적 지식, 특히 수와 관련된 논리수학적 지식으로서 피아제는 순서관계와 유계적 포함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관계와 관련된 피아제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보존성과 더불어서 순서관계, 포함관계 실험을 하였습니다. 자, 자신의 자녀에게 왼쪽과 같은 7개의 구슬을 보여주면서 구슬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자, 아제는 피아제를 말합니다. 자, 피아제가 질문합니다. 구슬은 모두 몇 개일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라고 말해요. 바르게 세웠나요?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르게 세웠나요? 네, 그렇지 않죠. 이 가운데에 있는 구슬을 어떻게 세웠어요? 2번 세웠습니다. 또 다른 아이에게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세웠나요? 그래요. 여기 있는 구슬을 누락시킨 채로 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아제 입장에서는 5세, 6세 아이들이 이러한 5개에서 7개, 많게는 8개의 물건을 셀 때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세는 것은 꽤 어려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복이나 누락되지 않고 물건의 개수를 셀 수 있는 능력을 피아제는 순서 관계, order relationship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러한 순서 관계, 즉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물건의 개수를 셀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피아제는 철저하게 세기를 통해서, 카운팅을 통해서 수 개념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를 세기 이전에 그의 머릿속에서 특정한 인지작용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수 개념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지작용의 첫 번째가 바로 순서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주어진 물체의 개수를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세기 위해서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과연 어떤 작용이 벌어져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순서관계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멘털리라고 하죠. 머릿속에서 인지적으로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가고 있습니다. 둘, 셋. 그러면 아이는 다음 셀 대상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세워야 할 대상과 이미 세워야 할 대상을 머릿속에서 구별을 해야겠죠. 넷, 다섯, 여기까지는 내가 이미 셌던 것과 앞으로 세야 할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여섯, 그래서 이미 이 6개는 이미 세웠으므로 다시 세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곱, 이렇게 다시 말해 머릿속에서 이러한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인지지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인지지도를 그려가면서 내가 이미 센 것과 앞으로 세워야 할 대상들을 변별할 수 있을 때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와 같은 순서 관계를 습득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는 이러한 인지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 또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내적으로, 멘탈적으로 인지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의 입장에서는 5세, 4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건 꽤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수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피아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머릿속으로 이러한 인지지도를 그림으로써 수의 순서 관계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때 수개념 학습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수개념 학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순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서 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아이는 수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아제는 이러한 순서 관계와 더불어서 한 가지 추가된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수 개념을 이해를 위한 기초 능력 두 번째, 포함 관계입니다. 자, 이제 그의 실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보기와 같이 놓여진 물체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합니다. 자, 몇 개니? 라고 세어보게 하죠. 그래서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과 같이 순서 관계를 습득했습니다. 즉,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세워야 할 대상의 개수를 성공적으로 세어서 전체 개수를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순서 관계와 더불어서 피아제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바로 포함 관계입니다. 이런 포함 관계의 습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아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피아제가 물어봅니다. 구슬은 몇 개니? 그래서 아이가 손가락 짚어가면서 7이라고 세웠죠. 이 단계까지는 이게 뭐를 하냐면 이 아이는 순서 관계를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 관계네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피아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자, 잘했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7까지 세웠잖아. 그러면 7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즉 7은 무엇인지 왼쪽 그림에 한번 나타내 보아라, 표시해 보아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답할까요? 자,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일곱이, 자, 이것이 일곱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곱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아이가 물건을 가리키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순서 관계를 지켜가면서 물건의 개수를 셌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일곱이라는 수개념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추가적인 능력, 포함 관계를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함 관계를 습득한 아이라면 피아제의 일곱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림에 표시해봐라 라는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렇게 답을 해야죠. 이 전체가 일곱이에요 라고 말하죠. 이해했습니까? 포함관계는 지난번 영상에서 학습하였던 수세기 원리에서 기수의 원리를 학습하였습니다. 복습해보면 기수의 원리란 어떤 물건의 개수를 셀 때 세는 말, 즉 수사, 마지막 수사는 특정한 물체의 개수가 아니라 그 세어진 대상 전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 아이는 기수의 원리를 습득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함관계와 유사한 의미인 거죠. 물건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셌어요. 마지막 수사는 일곱이죠. 그 일곱은 이 특정한 물체를,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곱이라고 했지만 그 일곱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이 세어지는 전체 대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수의 원리였죠. 이 기수의 원리와 포함관계는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수를 셀 때 마지막 수사는 세어지는 대상 또는 물체의 전체 개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시 포함관계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철저히 아이가 수세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수를 하나, 둘, 셋, 넷 물건을 가리키면서 1대1 대응시키면서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다고 해서 수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수세기에 더불어서 한 발 더 들어가 그 아이가 보존성과 더불어 순서 관계, 이 포함 관계를 이해했느냐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대 수학 교육 과정을 보면요, 이런 피아제 관점, 즉 보존성과 포함 관계, 순서 관계의 입장에서 교과서가 쓰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학무중식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던 3차 교육과정이 그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지만요. 그 이후 4차, 5차, 6차, 7차 현재 이르기까지는 수개념을 지도하는 데서는 철저히 수세기 입장에서 지도되고 있습니다. 물건이 3개이면 3이라는 수세기의 관점에서 지도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사견으로는 아이들의 수세기 능력, 물론 수세기 5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세기를 통해서 수개념을 지도하는 것도 합당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으로서 순서 관계와 포함 관계를 습득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평가하고 가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만일 두 관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수학을 지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관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과연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순서 관계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야 할 것과 이미 센 것을 변별해서 머릿속에서 그러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때 순서 관계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함 관계도 머릿속에서, 제가 굳이 이런 영어를 써놓은 이유는 이러한 모든 활동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A, B 앞에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서는 여덟이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덟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특정한 물건을 지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A는 포함 관계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지 않고 여덟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이 물건 전체의 개수가 8개입니다 라고 같이 포함 관계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피아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가 1입니다. 이게 2죠. 근데 2는요 2를 포함하고 있죠. 이게 3이죠. 셋이죠. 셋은 2를 포함하고 있죠. 즉 2보다 1 큰 수를,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셌지만 이 넷이라는 것은 특정한 물체의 개수가 아니라 앞에 세웠던 셋보다 1 큰 수라는 것, 즉 셋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머릿속에서 아이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와 같은 추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8비라고 셌을 때 이 8비라는 것은 특정한 물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7을 포함하고 있으며 7보다 1 큰 수라는 추론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아이는 포함 관계를 습득할 수 있다고 우리 피아제는 말합니다. 이 또한 아이의 머릿속에서요. 왜냐하면 아이의 세는 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인지작용은 우리가 관찰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이런 세기 능력, 수개념을 한 발 더 들어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아제의 관점, 즉 수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능력, 특히 순서관계와 포함관계의 습득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순서관계와 포함관계를 알아봤는데요. 한번 이러한 순서관계와 포함관계가 교과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지도할 때 과연 순서관계와 포함관계와 관련 지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할 문제가 1 큰 수, 1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차시를 학습할 때 단순히 3보다 1 큰 수는 4이다, 4보다 1 작은 수는 3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큰 수와 1 작은 수를 학습할 때는 피아제가 말한 포함관계를 경험시키고 포함관계를 습득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3보다 1 큰 수를 다룸으로써 아이의 머릿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보다 1 큰 수로서 다룰 때는 3이 있고요. 한 대가 더 들어와서 4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4랑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셌을 때 이 넷은 이 셋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해서 아이의 머릿속에 이러한 인지지도가 그려지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인지지도가 그려졌을 때 4는 3보다 1 큰 수라고 말할 수 있고, 4는 3을 포함함으로써 하나, 둘, 셋, 넷이 곧 특정한 물체의 개수가 아니라 이 전체 집합의
개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가역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세 개에서 3에서 셋에서 한 개가 늘어나면 넷이 되듯이 마찬가지 넷에서 한 개가 줄어들면 즉 4보다 1 작은 수가 3이라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궁극적인 목적은 3보다 1 큰 수는 4입니다. 4보다 1 작은 수는 3입니다.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피아제가 주장한 포함관계를 경험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차시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8이라는 8개라는 개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라 해서 9만큼 그려야겠죠. 그러면은 8개를 그리고 9라는 것을 하나 더 그렸을 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9는 8을 포함한 수라는 포함관계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마찬가지 8보다 1 작은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그릴 때 8보다 1 작은 수 7을 그림으로 인해서 이 8은 7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피아제가 말했듯이 팔을 하나 둘 셋 넷 여덟을 셀 때 이 8이라는 것은 7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8을 셀 때 이게 8일 때 특정한 이것을 8이란 것이 이 특정한 구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7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전체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포함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시 1 큰 수, 1 작은 수는 피아제가 말한 포함관계를 지도할 수 있는, 또 경험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차시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연수 개념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능력, 피아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 보존성, 한마디로 말해서 수의 불변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인지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점은 머릿속에서 세워야 할 대상을 순서 지음으로써 누락이나 중복됨이 없이 전체 개수를 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함 관계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머릿속으로 수 사이의 포함 관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꾸 오다가. 네. 이렇게 해서 수 개념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능력, 피아제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세기가 중요하다, 피아제 관점이 중요하다 라고 갑론을박하면서 어떤 시기에는 피아제 관점을 강조, 즉 피아제 관점에 기초해서 교과서가 쓰여진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수세기 능력에 기초해서 교과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서로 피아제가 사용하는 용어, 보존성이라든지 순서관계라든지 포함관계, 또 수세기 능력을 강조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기수의 원리라든지 무순서의 원리라든지 1대1 대응의 원리, 이런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수개념 이해의 기초 능력은 결국은 기수의 원리라든지 순서 관계라든지 포함 관계라든지 1대1 대응의 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관점 어느 것 하나도 경시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갖춘다면 아이들이 수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자연수를 가르치는 우리는 최소한 수색의 능력이라든지 피아제의 최소한의 능력, 이 두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